안녕, 캣 전업이.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공개를 앞둔 넷플릭스 브리저튼 시즌4 때문에 인터넷이 아주 뜨거워. 이번 시즌의 주인공은 브리저트 가문의 둘째이자 자유로운 영혼인 베네딕트라는 거 다들 알고 있지? 그런데 정작 캐티즌들이 열광하는 건 베네딕트가 아니라 그의 파트너인 소피야. 슌다른 캐스타그램 댓글창만 봐도 감옥신 안 나오면 다 엎어버릴 거야. 베노피 커플만 몇 년을 기다렸나 몰라 라면서 아주 난리가 났거든. 도대체 소피가 누구길래 이 난리인 걸까? мя오 미니트. 워너비들은 소피 역을 맡은 배우가 한국계라는 거 알고 있었어? 호주 교포 출신의 배우 예린하가 소피 역에 캐스팅됐는데 이 캐스팅 덕분에 원작 설정까지 바뀌었대.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원작 소설 신사와 유리구두의 소피 베켓은 만인의 공주님이야. 참고로 원작에선 이름이 소피 베켓이지만 드라마에선 한국계 배우가 연기하게 되며 성이 백으로 바뀌어 백소피가 됐다는 점 참고해줘. 일단 소피의 설정은 전형적인 신데렐라야. 백작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친아버지에겐 방임당하고 아버지가 죽은 뒤엔 계모랑 이부당니들한테 구박받는 하녀 신세거든. 그런 소피를 집안 하인들은 엄청나게 아꼈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소피 몰래 50년 묵은 옷장에서 찾아낸 화려한 드레스를 입혀서 브리저튼 가문 무도회에 보낼 계획까지 짰을 정도니까 덕분에 소피는 은색의 여인으로 변신해서 베네딕트의 마음을 홀딱 훔치게 되지.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뻔한 동화가 아닌가 싶겠지만 독자 냥이들이 소피한테 환장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어. 보통 신데렐라 스토리는 왕자님을 만나 유리 구두를 신고 결혼하면 끝이 나잖아. 하지만 소피의 이야기는 무도회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온 뒤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많은 독자들은 소피가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모습에 푹 빠져버리지. 소피와 사랑에 빠진 베네딕트가 소피에게 자신의 정부가 되라고 제안하거든.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은 못하니까 첩으로라도 옆에 있어달라는 거지. 섭정시대에서는 신분 차이가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런 제안은 흔한 일이었대. мя오웨이. 보통 로맨스 소설이라면 베네딕트의 제안에 흔들릴 법도 한데 소피는 아주 단호해. 아니요, 그런 삶에 안주하지 않겠어요. 사생아로 태어난 아픔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라도 자기 원칙을 굽히지 않는 거지. 독자 캐틀이 소피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그릿, 즉 끈기와 깡이야. 집에서 쫓겨나고 계모의 계략으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도 소피는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서도 타인에 대한 친절함을 잃지 않는 외유 내강의 정석이지. 이게 바로 소피가 독자 캐틀의 사랑을 받는 이유라고 해. 그럼 소피 역을 맡은 예리나에 대해 알아볼까? 시드니에서 태어난 호주 교포 예리나는 그냥 뜬금없이 나타난 신인이 아니야. 그녀의 할머니는 바로 한국의 원로 배우이자 환경부 장관까지 지냈던 손숙 여사야. 게다가 부모님도 연기학교에서 만났다고 하니 그야말로 타고난 배우 수저라고 할 수 있지. 예리나가 배우의 꿈을 꾸게 된 것도 어릴 때 할머니의 1인극을 보고 관객들이 우는 걸 목격한 순간이었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손숙을 보며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게 어린 예린에겐 큰 충격이었나봐. 예술과 스토리텔링이 가진 감정적인 힘을 직접 확인한 거지. 그때 예린은 와 멋지다. 저게 내 직업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처음 깨달았다고 해. 그리고 배우로서의 단단한 마음가짐을 완성해준 건 할아버지였어. 할아버지 또한 태조왕건의 강장자 역으로 유명한 김성옥 배우거든. 저는 항상 할아버지가 진짜 예술가였다고 말해요.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셨고 저에게 항상 그걸 심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심어준 그 믿음 덕분에 예린은 배우라는 직업을 단순히 연기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변화시키는 아주 책임감이 따르는 일로 여기게 됐다고 해. 예린하는 시드니 국립극예술원에서 뮤지컬을 전공했고 졸업 후엔 파리대왕 같은 연극 무대에 여러 번 올랐어. 2022년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헤일로에서 관하 역을 맡으며 스크린 데뷔를 마쳤지. 이후 HBO의 듀운 예언이랑 넷플릭스 더 서바이버스에도 출연하며 지금도 계속해서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는 중이야. 브리저튼의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예린하는 엄마랑 한국에 있었대. 강남의 한 슈퍼마켓에 있다가 에이전트 전화를 받았는데 너 브리저튼 알아? 라고 묻더래. 며칠 뒤 루크 톰슨이랑 줌으로 케미 테스트를 보고 강남에서 엄마랑 아침을 먹다가 최종 합격 전화를 받았대. 너무 좋아서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엄마는 울고 난리도 아니었다나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너무 행복했다고 해. 독자 캣들은 알겠지만 원래 소피의 성은 베켓이야. 그런데 이번 시즌 쇼러너인 제스 브라운넬이 예리나의 한국계 정체성을 반영하고 싶다며 아주 세심하게 접근했대. 혹시 B로 시작하는 한국 성씨가 있어? 라고 먼저 물어봤고 그때 예린이 베켓이랑 발음이 비슷한 백을 떠올렸대. 덕분에 이름이 아주 매끄럽게 백소피로 바뀌게 되었어. 예리나는 이 결정이 자신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어. 제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제 외모에 맞게 성을 바꿔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겐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정도 규모의 프로덕션에서 캐릭터를 저에게 맞춰준다는 건 저에게 정말 큰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리고 브리저튼이 인종과 다양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인상 깊은 말을 남겼어. 제가 브리저튼에서 좋아하는 점은 과도한 설명 없이 대표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굳이 이게 한국적인 이야기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다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그게 대단한 이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아요.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매력 넘치는 예리나가 주인공인 시즌4를 두고 최근 캐티즌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 제작진이 또 유색인종 여주인공을 홀대한다는 논란이 터졌거든. 사실 브리저튼이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유색인종 배우들을 기적으로 과감하게 캐스팅해서 찬사를 받았잖아. 그동안 오만과 편견이나 센스 앤 센서빌리티 같은 시대극 로맨스는 사실상 백인들만의 세상이었으니까. 그래서 브리저튼은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가 컸어. 초기 마케팅 때도 유색인종이 들러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로맨스를 이끄는 주체가 될 거라고 강조했었지. 덕분에 브리저튼은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성장했지만 이번 시즌4 프로모션이 시작되면서 캐티즌들의 레이더망에 묘한 흐름이 딱 걸린 거야. 겉으로는 다양성을 외치면서 정작 유색인종 주연인 예리는 뒷전이고 백인 캐릭터들만 메인으로 챙기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지난 1월 2일 넷플릭스가 공개한 새해맞이 홍보 영상에서 시작됐어. 영상엔 브리저튼 남매들이랑 엄마 바이올렛 그리고 페넬로페 역의 니콜라 코클란까지 등장해서 새해 목표를 말하거든. 근데 정작 이번 시즌 주인공인 예리나의 모습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 영상을 본 일부 캐티즌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어. 다양성을 자랑하던 쇼가 홍보 영상은 온통 백인뿐이네. 무슨 생각으로 백인들만 데리고 찍은 거냐. 이건 명백한 차별이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거든. 캐티즌들의 화가 난 포인트는 꽤 구체적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백인들만 출연시켜서 홍보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주연인 예리는 아직 잡지 화보 촬영도 못했는데 조연들이 주연보다 먼저 잡지에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새로 합류한 아시안 배우들이 홍보에서 소외된 상황을 꼬집었지. 문제는 이게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이야. 지난 12월에 진행된 브리저튼의 12일이라는 프로모션 캠페인 때도 비슷한 잡음이 계속 있었더라고. 지금은 시즌4 주인공인 소피를 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정작 주요 홍보 자리에는 이미 시즌3 주인공이었던 페넬로페가 먼저 등장하고 있어. 브리저튼은 한 시즌에 에피소드가 8개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가 자리를 잡으려면 홍보의 힘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일각에선 제작진이 새 주인공인 소피보다 이미 인지도가 높은 백인 캐릭터들 챙기기에 더 바쁜 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 게다가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와의 콜라보 화부에 프란체스카 역인 헤나도드와 엘로이즈 역의 클라우디아 제시만 나오고 주인공인 예리나는 쏙 빠졌지. 차라리 쇼 이름을 더 페더링턴으로 바꿔라. 제작진은 걔네밖에 신경 안 쓴다. 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야. 여기에 캐티즌들을 제대로 화나게 만든 사건이 하나 더 있었지. 브리저튼 공식 계정이 페넬로페와 콜린의 아기인 로드 엘리엇 페더링턴의 탄생을 아주 성대하게 발표했거든. 레이디 휘슬다운 스타일로 꾸며서 축하해줬는데 캐티즌들은 이 부분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가문의 진짜 장남이자 자작인 앤서니와 케이트의 아기는 공식적으로 이름조차 언급된 적이 없었거든. 사이먼과 다프네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가문과 혈통이 중요한 드라마에서 백인 커플의 아기만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건 명백한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거지. 사실 이런 지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시즌2의 주연인 시몬 애슐리와 조나단 베일리 커플만 유독 잡지 커버가 없었고 프로모션도 적었거든. 심지어 시몬 애슐리를 포함한 배우들이 사비로 종방연 비용을 냈다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니까. 또 예전에 넷플릭스가 승인한 한 레드버블 광고에서 인도계 여주인공인 케이트 샤르만은 동물로 묘사된 반면 백인 커플들은 부드럽고 로맨틱하게 그려져서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대. 흑인 배우 빅터 알리가 연기한 존과 마살리 바두자가 연기한 미카엘라 스탈린 같은 캐릭터들도 비슷하게 프로모션 투자를 받지 못했어. 이런 탓에 시즌1에서 사이먼 역을 맡았던 레지장 페이지가 시즌1을 끝으로 하차한 게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참이야. 또한 배우 보호 문제에 있어서도 온도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 브리저튼에서 마리나 톰슨을 연기한 흑인 배우 루비 바커는 지속적인 온라인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2번이나 정신적인 붕괴를 겪었는데 넷플릭스와 션다랜드 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거든. 또 그녀가 연기한 마리나라는 캐릭터의 특성이 실제 배우의 멘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 그녀는 시즌1 촬영 후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쇼의 성공을 위해 이 사실은 은폐됐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던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 мя오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브리저튼 시즌4는 다가오는 1월 29일에 파트 1이 그리고 2월 26일에는 파트 2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이야. 드라마에서 예리나가 어떻게 등장할지 기대된다. 엑소엑소 가시켓.